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김민재 변호사, 강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네. 공검사 도베르만이라는 네.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전편을 다 보지는 못했고 좀 많은 부분에서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게 봤다는 장면이 이제 군대 내에서 지속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편상호 일병이 총기를 난사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총기를 난사하면 무슨 죄가 성립이 될까요? 이 장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군에서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사건이 약간 모티브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잠시 말씀드리자면 2011년에 강화도 해병대 총격 사건이 있었고 2013년에 22사단 총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원인도 당연히 뭐 집단 따돌림, 그다음에 기수 열애, 총이 항상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충동을 못 참고 총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이룰 수 있잖아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사람을 이제 죽였으니까 살인죄가 되겠죠. 정당방위라고 많이들 알고 맞습니다. 계실 텐데 정당방위가 성립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살인을 하고 나서 이게 정당방위라고 되려면 내가 이 사람을 바로 그러니까 제압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정말 엄격한 상황이 되어야지 정당방위가 되는 거거든요. 저 시간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이 있는 그 상황, 현재성, 그렇죠. 현재성도 중요하고. 현재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당해왔지만 그 상황이 가혹행위를 당한 직후에 있었던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티브가 됐던 이제 그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기수 열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살인을 했다고 하면 그게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죠. 정당방위가 안 된다고 하면 네. 지속적인 뭐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사실이 감형의 이유가 될 수는 있을까요? 살인죄에서의 유리한 양형 사유에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의 내용을 보면 총격을 가함으로써 그때 당시에 사망한 분이 5명이고 그다음에 부상을 입었던 사람이 7명이나 돼요. 1심에서는 사형, 2심에서도 사형, 대법원에서도 이제 사형을 선고를 했죠. 근데 면밀하게 이제 그 판결문을 보시면 대법관 중에 반대 내분이 있었는데 사형에 대한 반대 의견이거든요. 이렇게 일어났던 동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판결문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영매 폭행 오랫동안 이렇게 했던 거와 관련해서는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있죠. 주로 이제 변호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달라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죠. 그렇다면 그 가혹행위를 했던 그 가해자들 있잖아요. 네. 그 가해자들은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가해자들 당연히 처벌을 받죠. 네. 근데 이제 대부분 그 가해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총격 사건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거의 다 이제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중상해를 입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처벌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살았다. 상황을 모면을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다시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도 뭐 영내 가혹행위라든가 영내 폭행 이런 걸로 해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드라마에 보면은 군단장이 나오는데 군단장 가족들이 관사에서 일하는 하사에게 장보기를 시키고 뭐 제대로 장을 못 먹으면 뭐 뺨을 때린다든지 막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상관의 가족인 그러니까 민간인이죠. 이 민간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자기가 피해자로서 고소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고소는 민간인이 이제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군사재판, 군수사기관에서 관할 건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군단장 가족이지만 군단장이 전혀 또 어떻게 개입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형사사건은 안 되겠지만 군에서 조사를 하고 군에서 이제 처벌을 하는 거죠.
뭐 폭행 방조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군사법원에서 형사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내용상 보니까 그 재벌 회장 노태남이라는 친구가 훈련소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참지 못하고 탈영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탈영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이게 탈영을 하면 군무이탈이라고 해서 군형법에 제가 되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이탈을 하거나 휴가를 나왔는데 복귀 안 한 경우, 그것도 이제 군무이탈이거든요. 요즘은 이제 군무이탈을 하면 바로 구속수사가 원칙이잖아요. 형사처벌도 당연히 이제 받고 대부분 이제 기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기소가 된 이후에 선처를 구해서 처벌을 이제 최대한 경하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목표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구속은 됐지만 불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죠.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사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군인 신분에서 기소가 됐을 때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제 제적이 되니까 이제 선고유예 준 사례도 있고, 군무이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벌 수위는 높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효과가 있지 않을까. 군무이탈 기간은 또 복무에 산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가 그만큼 늦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아까 그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원인이 되었던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게 군무이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군 검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라는 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 최초였던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군 사건에서 군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형법에서의 군형법은 이제 아까 대상간 모욕죄라든가 뭐 영내 가혹행위, 그다음에 폭행, 군인들 강제추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다뤘던 이제 실제로 이제 조사도 하고 또 재판 단계에서 군판사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조력을 하면 훨씬 이제 낫고 좋겠죠. 그리고 일반 민간 범죄인데 군인 신분으로서 처리를 했던 사건이라 해도 이제 절차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때 군 부대의 분위기라든가 또 형사재판, 군사재판의 어떤 그런 특색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군사건을 이제 전문을 하는 변호사가 옆에서 있으면 아무래도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검사 도베르만 드라마와 관련된 군사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